안녕하세요, 얼바인드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미국에서 이민 오실 때 아니면 미국에 유학 오실 때 미국에서 어느 지역에서 사셔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같아요. 사실 영상을 찍고 나면 좀 이 얘기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번 영상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좀 지역별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바로 제가 좀 재밌는 조사 결과를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나온 얘기인데요. HSH.com이라는 곳에서 그곳은 미국의 모기지,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은 부동산 대출 전문으로 하는 사이트입니다. 그곳에서 그 미국의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조사 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정말 재밌었고요. 그리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 조사 자료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미국의 전체적인 부동산 상황을 말씀을 좀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미국의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조사에서의 주제는 그거였어요. 미국의 50개 도시에 대해서 부동산 가격이 얼마인지를 파악을 하고요. 과연 그 지역에서 집을 사려면 과연 연봉을 얼마나 받아야 되는가가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자료에는 미국 전역의 주요 50개 도시에 대한 부동산 가격, 정확히는 중위값이 나옵니다. 중간 가격이 나오고요. 그 중간 가격의 집을 사려면 과연 얼마를 벌어야 되는가가 나옵니다. 조금 상식을 벗어난 그런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답도 재밌었고, 그리고 또 그 자료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집값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싼 데는 얼마고 비싼 데는 얼마고, 그리고 그 지역, 비싼 지역은 어디고 싼 지역은 어딘데 그 지역이 왜 비싼지, 그 다음에 그 지역은 왜 싼지, 그리고 그 가격은 또 얼마나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미국 전역에 대한 그 부동산 가격의 좀 흐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디테일한 내용이 본 자료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전에 미리 아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부동산을 설명하기 전에 몇 가지 먼저 아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첫 번째, 미국에는 전세제도라는 게 없어요. 전세제도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한국에서는 보통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를 살거나 주거를 살았을 때 그 내가 아파트를 갖고 있는 비용, 그 다음에 전세를 넣어놓은 비용에 대해서 그것을 생활비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근데 미국은 많은 사람들이 월세를 살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또 집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거의 90% 이상 대출을 끼고 삽니다. 그리고 그 대출을 매달 얼마씩 갚아가는 그런 형태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월세를 지출을 하건 아니면 모기지를 지출을 하건 부동산 비용이 대부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생활비에는 부동산 비용이 거의 대부분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또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좀 과중한 편이에요. 만약 집값이 싸가지고 부동산 비용이 적다면 그래도 보통은 최소한 10%에서 20% 이상, 그리고 부동산 비용이 좀 비싼 지역에는 생활비의 반 이상이 사실은 부동산 비용으로 포함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과연 어느 지역이 부동산이 집값이 비싸고 어느 지역이 집값이 싼지를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바꿔서 생각하면 어느 지역이 생활비가 많이 필요하고 또 어느 지역은 생활비가 덜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설명도 동일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미국의 모기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먼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보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을 살 때 대부분 사람들이 모기지를 받아가지고 집을 삽니다. 그때 물론 디테일하게 해서 모기지 종류에 따라서 대출 가능 금액이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W2 공급자의 경우, W2라는 거는 그냥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직장인의 경우 자기 연봉의 보통 5배 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미국에서는 대부분 대출받아서 집을 산다고 했잖아요. 한국이라면 예를 들어서 제가 10억짜리 집이 있어요, 아니면 5억짜리 집이 있어요. 그때 대부분 제가 그 5억짜리를 살 수 있을 때, 그런 돈이 있을 때, 나는 이 집을 살 수 있는 좀 능력이 돼, 이렇게 보통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미국은 좀 많이 달라요. 대부분 사람들이 대출받아서 집을 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연봉이 한 5만 불이 돼요. 그러면은 내 대출 가는 금액은 25, 한 25만 불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5만 불이 캐시율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5, 25, 25만 불에 5만 불 캐시까지 해가지고 5만 불 다운페이 해서 한 30만 불짜리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미국은 집을 살 때 대출을 당연시하게 생각하고요. 보통은 자기 연봉의 5배 그리고 디파짓 금액까지 있다면 그 한도 금액에 대해서 나는 얼마짜리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불 연봉이고 디파짓 금액은 뭐 한 10,000불, 20,000불 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는 50만 불까지 5배니까 50만 불까지 대출 가능하고 한 1, 2만 불짜리 집을 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또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동산의 CD 부동산에 대한 중위값입니다. 중위값이라는 거는 부동산 가격을 쫙 줄 세웠을 때 예를 들어서 얼바인 CD 생각해 볼까요? 얼바인 CD 같은 경우에는 중위값이 보통 75만 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제일 싼 집이 뭐 예를 들어서 50만 불, 그 다음에 51만 불, 52만 불, 53만 불, 쭉 100만 불까지 있어요. 그러면 가장 중간에 있는 75만 불짜리를 중위값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위값에 들어가는 집들이 보통은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미국에 왔을 때 좀 살고 싶은 집 있잖아요. 좀 깨끗하고 그 지역에서 좀 깨끗하고 좀 어느 정도 규모도 되고 마당도 있고 뭐 이런 뭐 주위 환경도 괜찮고 이런 집들은 보통 중위값을 넘어가는 가격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얼바인에서 중위값이 75만 불이다. 그러면 그거보다 한 20에서 30% 정도 한 뭐 얼바인으로 따지자면 한 90만 불 정도 되는 집은 돼야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좀 좋아할 만한 그런 집이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것은 지역마다 또 달라요. 어떤 지역이 뭐 중위값이 뭐 30만 불이라면 그거에서 한 20%에서 30%니까 한 37, 8만 불 정도 되는 금액이면 그 지역에서는 좀 괜찮은 집, 내가 원하는 집을 살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과연 미국의 50개의 도시에 대한 그런 부동산 가격, 하우스 가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미국의 50개 도시에 대해서 부동산 가격을 비교를 했고요. 가장 비싼 지역은 어딜까요? 산호세라고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으면 실리콘밸리 들어보셨죠? 네. 흔히 우리가 실리콘밸리라고 부르는 그 지역이 산호세 시리에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그 샌프란시스코 근방에 있는 도시고요. 그 지역에 우리가 알고 있는 IT 대기업들, 뭐 구글, 페이스북, 그 다음에 뭐 애플 같은 기업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곳이 산호세고요. 산호세 같은 경우에 그 미국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시리입니다. 집값은 중간 집값은 140만 불. 140만 불을 벌기 위해서 그 필요한 연봉은 27만 불이라고 조사가 됐네요. 보세요. 27에 5배 구하면 한 140 정도 되겠죠? 네, 거의 비슷합니다. 산호세가 왜 이렇게 비싸냐를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IT 기업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모여있는 곳, 실리콘밸리입니다. 실리콘밸리는 구글, 페이스북, 애플 같은 미국의 그 IT 대기업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돈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보통 IT 기업, 미국에 있는 IT 대기업들이 신입사원 연봉 얼마 주는지 아세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한 15만 불, 적은 데는 한 12, 3만 불, 많은 데는 15만 불 이상 준다고 합니다. 그 정도 주니까, 신입사원을 그 정도 주니까, 과연 중견 사원들은, 한 뭐, 시니어급은, 매니저급은 얼마나 많이 주겠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집을 사려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 집값이 상당히 좀 올라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산호세는 집값이 원래부터 비쌌냐? 실리콘밸리 IT 기업이 계속 커가면서 같이 가격이 상승해 왔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쪽 산호세 집값이 사실 140만 불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한 방 가격이 한 70, 80만 불이었죠. 그러나 아시겠지만 최근 10년 사이에 미국의 IT 기업들이 상당히 큰 성장을 이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IT 기업들이 성장을 하면서 그 산호세 집값도 값이 따라 올라온 거죠. 왜냐면 그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의 연봉이 계속 올랐으니까. 그래서 산호세는 좀 많이 독특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지역입니다.
평균가치 140만 불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만한 집은 한 20-30% 더 더해야 되니까 거의 한 200만 불은 줘야 사실 어느 정도 마음에 드시는 그런 집을 사실 수 있는 정말 비싼 지역이죠. 두 번째는 어딜까요? 네, 집값이 가장 두 번째로 비싼 지역. 그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도시하고 농촌하고 어디가 집값이 비싸죠? 보통 도시가 훨씬 비싸겠죠? 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도시가 비싸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인 뭐 뉴욕과 샌프란시스코가 답이 아닐까라고 추측해 보실 수 있죠. 네, 답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대도시는 집값이 비싸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샌프란시스코가 마찬가지로 집값이 비쌀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산호세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는 뭐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예요. 상당히 좀 인근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 산호세의 그 비싼 임금, 네, 그런 그 IT 기업에 대한 영향력이 부동산 값에 올리는 그런 영향력이 사실은 샌프란시스코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샌프란시스코가 사실 그 뉴욕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2등을 차지했습니다. 평균 집값은 107만 불이고요. 이것에 대한 그 필요한 연봉은 21만 불. 게다가 샌프란시스코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 빅 매머드 도시들, 미국의 도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뉴욕, 뭐 시카고, 시애틀, 뭐 LA, 뭐 애틀란타, 네. 여러 가지 이런 빅 매머드 도시들은 사실 상당히 커요. 네. 그 절대적인 땅 넓이도 상당히 좀 넓습니다. 근데 샌프란시스코는 그렇지 않아요. 샌프란시스코는 상당히 도시가 좀 작습니다. 네. 되게 농축된 그런 그 도시죠.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은 보통 예를 들어서 뭐 뉴욕이나 LA의 경우에는 도시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도시에 잘 사는 지역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슬럼이라 부르는 그런 좀 빈민가 사람들이 사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LA 같은 경우에는 네, 못 사는 지역도 있지만 우리가 아는 비버리 힐스 같은 정말 잘 사는 지역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들이 평균을 내가지고 네, 주인값이란 게 나오는 거고요. 근데 샌프란시스코는 도시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런 슬럼과 같은 것들이 그 샌프란시스코 시내에 없어요. 네, 그 시 밖으로 슬럼가가 빠져나간 형태죠. 그러니까 그 시에 대한, 네, 도시에 대한 주인값을 평가하자면 샌프란시스코는 다른 대형 도시들보다 더 비싸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까 1등인 산호세와 같은 네, 비슷한 지역에 있어가지고 그 IT 기업들의 임금 상승력을 영향받고 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가 2등이었습니다. 3등은요? 샌디에이고예요. 네, 샌디에이고. 샌디에이고는 캘리포니아 가장 남쪽에 바닷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캘리포니아 계속 얘기 드리면서 많은 말씀 드리는 게 날씨가 정말 너무너무 좋다. 네, 그래서 집값이 비싸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과연 캘리포니아에서 과연 날씨가 어디가 제일 좋죠? 네, 샌디에이고예요. 가장 남쪽에 있고 가장 바닷가 쪽에 있는. 네, 샌디에이고가 사실 캘리포니아에서도 가장 날씨가 좋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가지고 샌디에이고는 돈이 좀 여유가 있는 그런 백인들이 노년을 보내는 도시로 많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도시에서 경제활동 하시다가 나중에는 샌디에이고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좀 여유롭게 좀 사시는 그런 경향들이 많은 도시입니다. 부자 도시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날씨도 가장 좋고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네, 샌디에이고가 3등입니다. 샌디에이고는 가격이 65만 불 그리고 필요한 연봉은 14만 불입니다. 그러면 4등은 LA입니다. 네, LA고요. LA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큰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사는 지역도 있고 못 사는 지역도 있어요. 하지만 그 캘리포니아의 도시답게 날씨가 좋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그런 도시고요. 게다가 그 LA는 이쪽 캘리포니아 지역에 이제 경제의 중심지여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잡을 찾아가지고 많이 들어옵니다. 가장 뭐 활발한 도시라고 할 수도 있고요. 가장 캘리포니아적인 도시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가지고 LA가 4등이고요. 가격은 55만 불 그리고 필요한 연봉은 12만 불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1등, 2등, 3등, 4등 도시들 얘기했는데 1등이 산호세, 2등이 샌프란시스코, 3등이 샌디에고, 4등이 LA. 다 캘리포니아네요. 그렇죠. 캘리포니아가 미국에서 제일 비싸요. 사실 일반적인 거는 LA나 샌디에고 가격 정도가 사실 캘리포니아에서 일반적인 가격대의 시리 하우스 중위값이고요. 샌프란하고 사실 산호세는 약간의 좀 IT 기업들 때문에 좀 부풀림이 있는 그런 상태고, 하지만 그쪽에 비싸다 그래서 부담을 느끼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IT 경기가 계속 좋으면서 사실 미국에서 집값이 지금도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곳도 이곳입니다. 산호세하고 샌프란시스코. 아마 저 얼바인들이 생각에는 IT 기업이 무너지지 않는 한 산호세의 집값은 정말 계속 천정부지를 치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얼바인들이가 살고 있는 얼바인은 여기 조사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얼마일까요? 아까 제가 그 샌디에고가 65만 불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그 얼바인은 중위값이 75만 불. 근데 만약에 얼바인이 집계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집계에 들어갔다면 샌디에고보다 더 비싸고 샌프란보단 좀 싼 그런 아마 3등을 차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제가 얼바인에 살고 있으면 중위값이 75만 불이 맞다는 것을 느낌이 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내가 원하는 집들은 중위값보다 한 20-30% 비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얼바인에서 좀 살만한 집 찾아보면요, 거의 한 최소한 80만 불, 85만 불, 90만 불 정도는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체감적으로도 맞고요. 얼바인이 있다면 아마 얼바인이 샌디에고를 누르고 3등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은 비싼 곳의 대명사 뉴욕이 있죠. 뉴욕은 왜 1, 2, 3, 4등 안에 못 들어왔을까요? 뉴욕은 몇 등일까요? 뉴욕은 7등이에요. 가격은 41만 불, 그 다음에 필요한 연봉은 한 10만 불 정도. 생각보다 뉴욕이 싸다고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뉴욕은 정말 커요, 도시가. 우리가 보통 뉴욕 하면 보통 맨하튼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맨하튼에 막 고층 빌딩도 있고요, 그 빌딩에 고층 아파트들도 있고, 거기 아파트들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뉴욕은 맨하튼이 전부가 아니에요. 만약에 맨하튼만 평가했다면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 샌프란에 가까운 가격대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뉴욕은 정말 커가지고 맨하튼 외에도 다른 또 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과의 합산 가격이 상당히 좀 전체 뉴욕이라는 이름의 집값을 낮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1만 불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맨하튼에서는 이 정도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까지 잘 사는 지역, 비싼 지역을 얘기했으니까 못 사는 지역, 좀 가격이 제일 저렴한 지역을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미국에서 집값이 아주 저렴한 지역은 두 군데를 보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미국 중부의 농업지대 미국 중부의 농업지대, 오클라호마주, 뭐 켄터키주, 오하이오주, 뭐 이런 지역들이죠. 미국의 농업지역대, 그쪽이 집값이 가장 싸고요. 또 한 군데는 미국 북부에 그 오데호라고 되게 큰 호수가 있잖아요. 캐나다하고 접해 있는 그 큰 호수요. 그 호숫가 근처에 있는 주들, 뭐 미시간, 인디애나, 펜실바니아 뭐 이런 주들, 그 주들에 있는 도시들이 집값이 정말 또 쌉니다. 보통 그 주와 그 주 두 가지, 그 북부 오데오 근처의 주들, 그 다음에 중부 그 농업지대 주들이 가장 싸고요. 보통 집값은, 이 지역 집값은 한 15만 불에서 20만 불 사이에요, 중위값이. 그러니까 보통 이 지역 가면은 내가 원하는 집을 찾아도, 아까 20-30%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원하는 집을 찾아도 기껏 해봤자 뭐 18, 9만 불, 뭐 20만 불이면 정말 괜찮은 집을 살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한 20만 불 집을, 20만 불짜리 집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연봉은 뭐 한 기껏 해봤자 4만 불 수준이 되겠죠. 그러면 등수 따졌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티들이 어디가 있냐면요, 50등이 펜실바니아의 피츠버그입니다.
위에 북부에 있는 도시죠. 그 다음에 북부에 있는 도시 중에 인디애나주의 인디애나폴리스, 그 다음에 이게 46등이고요 40등이 또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 보시면 다 오데오 근처에 있는 주예요. 이 지역은 왜 쌀까요? 일단 정말 추워요. 미국에서 가장 추운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요. 그리고 추울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지역이 보통 디트로이트 하면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디트로이트가 예전에 1950년대 60년대 그 미국의 자동차 공업이 상당히 좀 활성화됐을 때 그 자동차 공업의 본산지잖아요. 예전에 50년대 60년대 이때는 상당히 발전된 도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그런 자동차나 기반 산업들이 무너지면서 그 도시들도 같은 운명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이제는 뭐 특별히 공업 도시도 아니고, 무너져가지고 슬럼화된 도시고, 게다가 날씨는 정말 춥고, 일자리도 없고 날씨는 춥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계속 떠나고 집값이 좋을 수가 없겠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가장 싼 지역 중에 한 지역이 이 동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가격이 지금도 많이 떨어지고 있느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정점은 1960년대 50년대였고요 그리고 또 사실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사실 빠진 만큼 빠졌고요. 이 지역 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만 불짜리가 정말 큰 좋은 집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더 이상 집값이 빠지진 않고 좀 이렇게 안정돼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곳입니다. 반대로 오르지도 않아요. 누군가 와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49등이 오하이오주의 클리브랜드, 그 다음에 48등이 오클라호마의 오클라호마 시티, 그 다음에 47등은 켄터키의 루이빌. 다 또 여기서 다 중부에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중부 지역들은 또 한 가지 특징이 미국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지역이에요. 뭐 한마디로 사람들이 별로 살고 있지 않고 살고 싶지 않다는 뜻이죠. 이 중부 지역은 보통 제가 캘리포니아 말씀드리면서 그 해양성 지중해성 기후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되게 좋다고. 근데 반대로 이 중부 지역은 완전 내륙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교차도 크고, 그 다음에 계절에 따른 온도차도 크고, 또 이곳에는 농작물을 심기에는 유리하지만 사람이 살기에는 그리 좋은 날씨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농업을 하려고, 큰 땅에서 농업을 하려고 좀 드문드문 살고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보통 선호하지 않는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곳으로 누군가가 사람들이 유입될 가능성은 적고요. 집값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싼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지역가 캘리포니아, 그리고 그 중에서도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그 다음에 뉴욕, 해안가 바다 도시 지역들이 상당히 좀 많이 비싸고요. 그 다음에 북부에 있는 오데오주의, 그 다음에 중부에 있는 지역, 중부에 있는 농업 지역들은 상당히 좀 싸다. 그리고 가격대는 비싼 데는 100만 불을 넘고요. 싼 데는 뭐 15만 불, 20만 불이면 충분히 괜찮은 집을 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 안 드린 지역이 있어요. 또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을 때 캘리포니아, LA, 오렌지 카운티, 그 다음에 뉴욕, 그 다음에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다는 지역이 있었잖아요. 조지아 애틀란타, 그 다음에 텍사스의 달라스. 지금 텍사스의 달라스는요 등수로 19등이고요 가격은 한 26만 불. 그 다음에 애틀란타 조지아도 가격은 22만 불. 등수는 36등. 등수는 텍사스하고 조지아하고 좀 어느 정도 차이는 좀 나지만 가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가격대가 보통 한 20대 중반대 가격으로 또 집가격도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보통 요 정도의 집값이 한 25만에서 30만 불대의 집값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비싼 지역은 좀 캘리포니아나 큰 도시 지역들은 좀 더 많이 비싼 거고요. 보통 또 아까 말씀드린 그 두 지역은 좀 더 한참 많이 싼 지역이고요. 그 텍사스나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한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 LA, 뉴욕, 오렌지 카운티 집값이 정말 비싼 지역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부담을 많이 느끼셨던 분들이 집값이죠. 생활비가, 정확히는 생활비죠. 생활비가 좀 적은 지역으로 찾아가다 보니까 이쪽 두 지역으로 한인분들이 좀 많이 모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쪽 지역들은 많이 한국 분들이 좀 요즘에 가시고 계십니다. 이 내부에서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또 이쪽 지역들은 또 집값이 또 생각보다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 얼바인데디가 미국의 집값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어떻게 좀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정리하면 보통 한 25만 불에서 30만 불대 집들이 많이 있다. 근데 캘리포니아에 오시면 캘리포니아는 뭐 70만 불 이상에서 한 100만 불까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산호세는 또 특히 정말 비싸기 때문에 IT 기업의 중견 직원이 아니라면 사실 집을 사시기는 어렵다. 그리고 정말 생활비 저렴하고 집값 싼 데를 가시려면 아까 말씀드린 중부의 농업지역이나 북부의 5대5 지역으로 가셔야 되는데 사실 거기는 살기가 조금 버거우실 겁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텍사스나 그런 애틀란타 조지아 지역은 한국인들이 지금 많이 가고 있고 뭐 적당한 것 같아요. 날씨도 적당히 좋고 또 한국 사람들이 적당히 계속 모이고 있어가지고 많이 편리해지고 있고요. 사실은 제가 영상을 한번 찍고 싶었던 것이 사실 다른 거 있긴 했어요. 미국 이민에 대해서 좀 남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더 솔직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오늘 미국 주택 가격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다 보니까 막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또 주저리 먼저 하게 됐습니다. 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또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얼바인데디였고요. 구독 눌러주셨어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